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돌아왔을까요? 오늘 제가 소개할 논문은 Gender Differences in Receptivity in Sexual Offers 라는 논문입니다. 제가 언제나 설명드렸던 진화심리학은 남녀 차이를 보는 논문들인데요. 이 논문의 경우 여기 보여 있듯이 1989년도에 나온 논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논문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자면 국방비에 천조를 쓸 수 있는 천조국 미국 역시 1980년도에는 성에 대한 논문에 굉장히 쉬쉬하고 학회지에 논문을 올리는 것을 굉장히 거절하는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학자가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결국 학회지에 이 논문을 등록을 시켰고요. 이 논문은 2003년도에 나온 논문으로 이들이 1980년도에 첫 번째 논문을 학회지에 등록시키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논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논문은 세 가지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질문이 Will you go on a date with me? 나랑 데이트할래? 라는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이 Will you come back to my apartment? 우리 집으로 갈래?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Will you go to bed with me tonight? 이라는 문장으로 내 침대로 갈래? 즉 나랑 잠자리 할래? 라는 질문으로 이루어진 논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학회지 논문을 등록시킬 때 너무 힘들었다고 말을 하면서 그 NIMJ라는 내용을 보면 Not in my journal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인즉 모든 학회지에서 그래 남녀 차이가 있는 건 알겠어. 근데 우리 학회지에는 안 돼. 라고 하면서 학회지에 논문을 등록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자들이 한때 좋아했던 드라마와 영화가 있습니다. 드라마를 비롯해서 영화가 1편, 2편으로 만들어졌었는데요. 그 드라마와 영화의 제목은 여기 보이듯이 Sex and the City라는 드라마가 인기가 많아서 영화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학자 둘이가 얘기를 합니다. Times have changed. 시간이 지났다. Sex and the City라는 드라마와 영화가 만들어지면서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지각을 했다. 사랑, 정서, 그리고 성적 욕망, 성적 행동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각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면서 남녀의 사랑, 섹스에 대해서 중요성이 인지되기 시작하면서 이 논문은 심지어 학교 교양 과목에서 심리학개론을 듣게 되면 심리학개론 책에서도 남녀의 차이가 극명하다라면서 이 논문의 예시가 나옵니다. 자, 그럼 심리학개론에서도 남녀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이 유명한 논문 어떻게 실험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남녀 100명에게 각각 물었습니다. 남자 100명에게는 아주 외모가 매력적인 여자 실험자가 대학교 교내에 있는 지나가는 남자 100명에게 물었습니다. Will you go on a date with me? 나랑 데이트하러 갈래? 라는 첫 번째 질문과 Will you come back to my apartment? 우리 집으로 갈래? 라는 두 번째 질문 Will you go to bed with me tonight? 내 침대로 갈래? 즉, 나랑 잘래? 라는 세 번째 질문을 날렸습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대학 교내에 지나가는 여성 100명에게 물었습니다. 물론 attractive한 좀 매력적인 남자가 물어봤습니다. 역시 질문은 똑같습니다. 나랑 오늘 데이트할래? 우리 집으로 갈래? 내 침대로 갈래? 즉 나랑 잘래? 라고 물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 여기 결과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매력적인 여자가 남자에게 다가가서 나랑 오늘 데이트할래? 라고 질문했을 때에는 남자 100명 중 56%가 yes 라고 대답을 했고요. 우리 집으로 갈래? 질문에는 남자의 63%가 응, 그래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나랑 오늘 잘래? 라고 물어봤던 마지막 질문에는 남자의 71%가 그래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매력적인 남자가 여자의 100명에게 다가가서 이 세 가지의 질문한 거에 대한 결과가 궁금하시죠? 여자의 결과는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여자에게 첫 번째 질문, 나랑 데이트할래? 질문에는 여자들의 약 50%가 응, 그래 라고 대답을 했고요. 우리 집으로 갈래? 라는 두 번째 질문에는
약 7%의 여자만이 그래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나랑 오늘 잘래? 라는 질문에는 여자들이 0%로 꺼져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casual sex condition은 0%다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가 실험을 하면서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보는 매력적인 여자가 남자에게 다가가서 나랑 오늘 잘래? 라고 질문했을 때 남자들은 대부분 I'm sorry but 이라고 문장이 시작했다고 합니다.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나네요. 즉 남자는 약간 너무 황송한데 안 돼요. 죄송해요. 진짜 이게 잘 오지 않는 기회인데 죄송해요. 라는 표현의 식으로 거절을 했고요. 매력적인 남자 실험자가 지나가는 여자에게 나랑 오늘 잘래요? 라고 질문했을 때 여자들의 대부분의 대답은 꺼져. 미친놈이 돌았네. 꺼져 이 새끼야. 이거 완전 미친놈이네. 도라이네. 너 돌았냐? 이거 변태 새끼 아냐. 오늘 기분 더럽네. 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어떤 여자도 황송한데 진짜 좋은 기회인데 아쉽지만 진짜 안 돼요. 라고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남녀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는 이유가 뭘까요? 2011년도에 이 실험에 대한 남녀의 차이가 왜 그렇냐는 내용에 대해서 논문이 나옵니다. 이 논문에서는 앞에서 말했던 그 실험에 대해서 왜 남녀 차이가 나온지에 대해서 크게 3가지의 이론으로 정리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중 첫 번째는 Evolutionary Psychology,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진화심리학입니다. 진화심리는 생물학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합니다. 남녀의 성 전략이 서로 다르다. 부모 양육 투자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 여자는 아이를 가지고 있는 시기가 약 9개월, 그동안은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없고 여기에 스펌이 나오는데 정자죠. 남자는 부모 양육 투자를 적게 한다. 즉 섹스를 하고 여자가 임신을 하면 여자가 임신해 있는 9개월 동안 계속 정자가 흘러넘치니까 이 정자를 다른 여자에게도 주고 싶어 한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Many sexual partners. 성적인 관계라는 파트너가 많다. 그 이유는 many offspring. 많은 번식을 위해서다. 그게 진화적으로 몸에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계속 설명합니다. 남자는 성공적인 번식을 위해서 젊고 physically attractive, 굉장히 매력적인 여자를 원하고 여자는 아이를 가지는 9개월에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 이 아이를 자신과 함께 돌봐줄 자원을 가진 남자를 원한다. 어쨌든 다시 요약하자면 남자는 정자수가 매일매일 흘러넘치고 여자는 임신하고 보유하고 양육하는 기간 때문에 많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 진화적으로 몸에 설계되어 있지 않다. 진화적으로 몸에 남자에 비해 덜 설계되어 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이론, Cognitive Social Learning Theory입니다. 인지사회학습 이론이죠. 인지사회학습 이론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회적으로 남자는 섹스를 많이 해도 혼나지 않아. 그런데 여자는 섹스를 많이 하면 사회적으로 처벌을 받게 돼. 그렇게 사회가 그들을, 남녀를 따로 가르쳤지. 자, 여기서 또 부연 설명 들어가자면 남자들은 몇 명의 여자랑 잤어 라고 엄청 남자들끼리 있을 때 자랑하고 다닙니다. 내가 그 여자랑 이 여자랑 저 여자랑 잤고 심지어 작년에 내가 누구누구 어떤 여자랑 잤는지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다가 자신의 친구들한테 공개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는 사건도 일어났었죠. 자신과 같이 잤던 여자들의 수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펌핑시키는 것이 여자와 다른 남자들의 현상입니다. 자, 반대로 여자들은 어떤가요? 내가 엄청나게 많은 남자와 잤어. 수를 세알릴 수가 없네. 어머, 제가 잤던 남자들 수를 손가락과 발가락으로 사용해서 다 셌더니 세어지지가 않는데 자기도 몇 명이랑 잤는지 셀 수가 없대. 안 세어봤대. 못 세서. 여자들은 성관계를 맺는 남자 수가 많아질수록 특정한 단어를 붙여서 비하하게 되죠.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비속어 중에 남자가 많은 수의 여자와 성관계를 했을 때 우리가 붙이는 특정 단어들보다 여자가
많은 수의 남자들과 성관계했을 때 붙여지는 특정한 즉 비속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인지사회학습 이론에서는 남녀를 다르게 사회가 학습시킨다고 주장합니다. 다음번으로 넘어가서 Social Structural Theory가 있습니다. 자, 이 이론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남자가 사회에서 힘이 강하다. 여자는 아무래도 서브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남자들은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많은 파트너 수를 알리게 되더라도 그걸로 뭐 회사를 잘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떳떳한 거죠. 반대로 여자는 사회적으로 남자에 비해서 힘과 권력과 돈이 적다 보니까 사람들이 타부시 여기는 성관계 이력을 떳떳하게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또 요즘 사회에는 남녀가 평등하지 않냐? 요즘 취업에 있어서는 여자도 불평등을 겪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가 대기업, 대표, 이사, 정무, 상무, 부장을 생각했을 때 드라마나 영화에 여자인 상무와 전무, 여자인 대표와 부사장이 많이 나오나요? 아니면 반대로 전무, 상무, 부사장, 이사, 부장들이 남자가 더 많나요?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많은 회사에서 대표와 부사장, 전무, 상무, 부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보단 수가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논문의 의의는 이러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남녀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1980년도에는 미국인들조차 이 실험에 대한 논문을 학회지에 실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은 섹스 앤 더 시티라는 영화가 나올 만큼 세상이 많이 변했고 성에 대해서 타부시 여기는 것이 예전보단 줄어들었다. 그래서 심리학 개론책에 남녀의 차이를 보는 부분을 설명할 때에는 미운오리 새끼 같았던 이 논문이 이제는 심리학 개론책에 많이 실려서 나온다는 것. 이것이 이 논문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심리학 논문 가지고 또 놀러 올게요. 다음번에 봐요.